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중구의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일괄적으로 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 재난안전과 자치분권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배덕현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2025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과장급 간부공무원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왕주영 우리 행정지원 과장입니다. 한숙희 회계과장입니다. 조원세 민원여건과장입니다. 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부터 69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주요 업무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쪽 행정지원과 소관 일하고 싶은 더 좋은 환경 만들기입니다. 참여와 소통, 공감이 있는 직원 중심의 제도 운영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탄력적 복무제도 추진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을 구축하고 노후 사무용 의자 교체 및 무인자동 경비 시스템 개선 등 직원들을 위한 지속적인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업무 생산성 및 업무 능률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78쪽 공정한 인사행정 구축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객관적 성과와 실적을 반영한 성과 평가와 보상으로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책임감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한 인사 상담 및 인사 운영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79쪽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 및 행복한 일터 조성입니다. 다양한 자체 맞춤형 교육 훈련 시행으로 개인과 조직의 동반 성장을 통해 다르게 일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공무원 노사 합동 워크숍, 공무직 근로자 화합 행사 등 소통으로 성장하는 조직 문화와 일선 근로자들의 활기찬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재난제로 안심중구 조성입니다. 재난 취약지역과 시설에 대한 선제적 안전점검과 재난의 사전 예방 및 신속 대응 체계 강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찰, 소방, 전기, 가스 등 분야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철저한 인파 관리를 통한 합동 현장 점검 강화로 지역 축제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 위험요인 사전 발굴로 안전한 중구 실현입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중심 점검 위주로 유해 위험 요인을 발굴하며 근로자 의견 청취를 통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등 중대재해 제로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 강화로 안전한 중구 구축입니다. 기상특보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확대 운영하고 시기별 자연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용해 재난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재난관리 자원의 사전 정비로 지원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민방위 역량 강화 및 비상대비 태세의 확립입니다. 유사시 민방위 대응력 향상을 위해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비상시 기술 인력 자원과 민방위 시설 장비를 활용 가능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지역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여 국민이 안전한 중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자치분권과 소관으로 주민 참여와 소통 중심의 열린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주민 편의 증진과 주민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후 동청사 신축 사업 및 동장 주민추천제 도입을 추진하고 주민 구정 참여 실현을 위한 구민과의 대화, 구민의 날 행사 추진으로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높이는 자치행정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5쪽 주민주권 강화를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실질적인 주민 수요를 반영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현하고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위한 체계 구축 및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공동 현안 대응을 위한 정책 협의체 역할을 강화하고 기부자 공감 유도를 통한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주민과 함께 변화하는 중구형 공동체 조성입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원활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지속 가능한 사회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 및 자원봉사 교육으로 지속적인 자원봉사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중구 온마을 축제 지원으로 주민 화합과 지역 상생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7쪽 회계과 소관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 및 물품 관리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계 업무 역량 강화 교육을 연이에 실시하고 일상경비 지출 내역과 보통예금 계좌를 점검하여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결산 업무 추진을 위해 세입 제출 및 재무결산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고 효율적인 물품 관리와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손망실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8쪽 안전 효율적인 청사 관리 및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시설물의 주기적 안전 점검 및 노후시설 개선 공사 등을 연중 실시하고 제1별관 외벽 창호 교체 공사 추진 및 냉난방 탄력 운영 등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9쪽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 및 고품질 통신 서비스 제공입니다. 범죄 안전 취약 지역의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와 성능 개선을 통해 각종 비상 상황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여 안전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정보통신 설비 및 네트워크 유지 관리로 안정적인 행정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민원여건과 소관 구민행복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주민만족 향상을 위한 민원행정 추진 및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확대 보급과 다양한 민원 시책 발굴로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투명한 정보공개 운영입니다. 공공기록물의 적법 체계적인 보존 관리로 선진 기록 행정을 추진하여 기록관리 중요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속 투명한 정보 공개로 구민 신뢰성을 제고하여 알 권리를 보장하고 통합우편 관리 우편무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우편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2쪽 신뢰받는 가족관계 등록 민원 서비스 추진입니다.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 등록사항 처리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며 출생, 개명, 사망 등 가족관계 등록 신고 원스톱 가이드북 제작과 혼인신고 접수 시 이용 가능한 혼인신고 포토존 운영으로 고객 중심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통한 감동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3쪽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여권 발급 서비스 제공입니다. 고객 중심의 맞춤형 여권 민원 행정 고도화를 위하여 안전한 여권 보호를 위한 안심여권 케이스를 제작 보급하고 여권 안전폐기 안심 서비스 제공 및 여권 사용 안내 리플릿 배부를 추진할 계획이며 등기우편 수령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여권 신청부터 수령까지의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 역점 추진 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에서부터 98쪽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청사 시설 보안 강화 및 직원 불편 해소를 위해 생체정보 등을 활용한 무인 자동 경비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전국 우수 사례지를 방문하여 사례를 탐구하는 혁신 현장 탐방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정책 안목 제고와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미래구정 발전 전략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99쪽부터 102쪽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입니다.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을 조사하여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무더위 한파 쉼터 확대 운영입니다. 기존 155개였던 무더위 한파 쉼터를 171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기상특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 요인 조사입니다. 현업 근로자의 건강장애 유해 요인을 조사하여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 등을 파악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비상사태 실전 대비 일지훈련 추진입니다.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비상사태 시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지연습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9쪽 회계과 소가지입니다. 청사확층 기본구상 용역입니다. 노협소한 구청사 행정 수요의 지속적 증가 및 공공청사 장래 수요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청사확충 기본 구상 용역으로 사업비는 7천만 원이며 2024년 12월 말 착수하여 2025년 6월 말까지 완료해서 구청사 장래 수요의 체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용역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외에도 105쪽 공용차량 보험 가입 일괄 경쟁 입찰 추진을 통해서 효율적인 차량 관련을 추진하겠으며 106쪽 제1별관 외벽 장원 교체 공사, 그리고 107쪽 본관 의회동 옥상 방수 공사, 108쪽 제3별관 화장실 환경 개선 공사를 추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0쪽에서부터 113쪽 민원 여건과 소관으로 부서 전화 친절도 및 만족도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 민원 서비스 개선과 민원인의 체감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통합 우편관리 우편무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우체국 시스템과 연계한 우편물의 발송, 수신, 반송 업무의 전산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새내기 부부의 출발을 축하하고 이를 기념할 수 있도록 혼인 신고 포토존을 설치 운영해서 행복한 민원실 이미지를 구축하겠으며 해킹 방지 기능을 추가하고 다용도 수납이 가능한 안심 여권 케이스를 제작 및 배부해서 여권 민원 행정 만족도 향상에 안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책연구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저희 자책연구국 전 직원은 기본 좋은 변화 주민과 함께하는 중구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화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덕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수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수열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우리 국장님 행정자치위원회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업무보고 자료 78쪽 성과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추진에 그 주요 직무급 수당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예. 그 주요 직무급 대상이 늘었죠. 네, 늘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지금 어떻게 늘었는지 좀 설명 좀. 네. 그 지급 범위가 좀 확대가 되면서 저희들이 정원의 18% 범위내였던 거를 21%이 범위내로 좀 확대가 돼서 2024년도에 저희들이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또 올해도 21%였던 게 조금 더 확대가 돼서 지금 그 중요 직무급 성과 지급 관련된 그 수당이 지금 확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러면은 25년에는 21% 이상 지급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2024년도에는 21%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됐고요. 네, 그리고
2025년도에는 21%에서 24%로 좀 더 확대가 돼서 좀 더 많은 직원분들이 네, 중요직무급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때 그 3% 늘어나는 부분은 6급 이하로만 그 대상을 한정을 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의원님. 맞춰서 하신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직무급 대상을 그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중요직무급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저희들이 선정 기준을 보면은 사실 이제 직무를 하다 보면은 이제 직무의 그 난이도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예. 깊이 관련된 네. 좀 이제 경무 깊이 부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이제 중점적으로 또 시책해야 될 업무를 추진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고요. 이런 분들을 선정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중요 직무급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지급하기 전에 있는 저희들 또 위원회를 거쳐서 중요 직무급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경무 기피 부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의원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한번 자체적으로 협의를 하신다든가 이런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경무기피 부서는 저희들이 이제 매년 이제 직원들이 이제 경무기피 부서에 대한 선정을 통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무기피 부서로서의 그 직원들이 거기에 근무하면서 어려움이 좀 있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선정을 하는데 결국 이제 직원들이 그 경무기피 부서가 어떤 곳인지를 많이 인지하고 있어서 그렇게 지금 경무기피 부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선정도 선정이지만은 네. 그 경무 기피 부서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지원이 그 수반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그 승진 가산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5개구 중에 가장 적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승진할 때 경무 기피 부서에 근무했던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그 주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는지를 여쭌 겁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승진 관련된 그 부분에 있어서 근무 기피 부서에 대한 가점 제도가 좀 있습니다. 네, 그 0.6점 0.2 네. 그래서 0.2점으로 일률적이었던 거를 네, 근무 기간에 따라서 0.6점까지 좀 확대해서 네, 좀 오랫동안 경무 기피 부서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승진 가점을 좀 우대하도록 그렇게 좀 저희들이 그러면 협의해서 지향하고 많이 있습니다. 상향 조정을 하신 거네요. 상향 조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경무 기피 부서가 재난, 그다음에 경무 기피 부서에 대한 지원은 직원의 사기 진작, 그다음에 조직의 성과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주요 직무급 지급 확대를 포함한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그 78쪽 아래쪽에 그 3번 일하는 직원 우대를 통한 책임감 있는 공직문화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네네. 보면은 근무 선적 가평정 제도 시행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원님. 이게 그 이제 이렇게 흔한 사례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지금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에 보시듯이 근무성적 가평정 제도 관련돼서는 이미 저희들이 가평정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가요? 근무평정에 이제 수미양가에서 하지만 사실은 평가를 할 때 사실은 가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존에 있던 제도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가평정 제도를 조금 더 이제 활용하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평정 제도 추진에 있어서 그 전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9월달에 우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번 설문조사 실시했던 바가 있습니다. 네, 그 결과 이제 혹시 대다수의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조직 내 분위기를 조금 제외하는 직원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도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가평정 제도에 대한 운영 또한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좀 저희들이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 제도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가평정 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아직은 저희들이 지금 세부 추진 계획 좀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예, 그래서 기본 방침에는 담아놨는데 세부 추진 계획은 아직 좀 저희들이 보완할 사항들 함께 보완하고 있어가지고 예. 그 내용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한번 의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답변 중에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그러니까 시행은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도적으로 있었다는 말씀 네, 드립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가평점 제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직원분들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네, 다 지금 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평정은 이제 사실은 지금 우리 직원분들과 그리고 또 우리 이제 평정하는 분들이 이제 근무평정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도적으로 이미 있던 가평정이었지만, 네, 현재까지는 가평정 제도에 따른 내용의 세부 추진 계획이 사실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근무, 5개구 중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는 아직은 없죠. 가평정 제도를. 네, 가평정 제도는 아직 없습니다. 평정 제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평정 제도, 예, 그 평정 제도에 따른 또 다른 세부 그 추진 계획을 중에 통해서 가평점 제도는 없었다는 얘기고요. 네, 이렇게 좀 세부 추진을 해서 추진되는 사항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평정 제도를 그러면 지금 계획상으로는 4단계, 5단계 어떻게 나누실 건가요? 수, 양가 이렇게 하실 건지, 수미, 양가 뭐 이렇게 하는지. 평정에 관련된 그 제도를 보면은 지금 가평정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수음이양 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5단계. 예, 양가? 죄송합니다. 수양가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 제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미 제도적으로 사실은 있었지만 좀 어떻게 보면은 제도적으로 있었지만 조직 내에서는 이 가평정 제도가 있었지만 실행이 안 됐던 부분들이 좀 평정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따른 평정 제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은 가평제도를 좀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내용도 좀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가평정도 제도에 대해서 필요성을 일단 말씀하신 거 보면은 네, 우리 평가 후에 가보다는 그러니까 그 수보다는 가에 대한 그 제재 방안이나 이런 게 많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필요 때문에 가평정 제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 평정 제도 결과 어떤 혜택이라든가 그다음에 제재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양가라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사실 그 평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근무 평정을 통해서 직원들에 대한 근무 평가를 좀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근무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근무에 따른 그 직원들이 그 근무 태만이라든지 그리고 또 현저하게 근무 능력이 나빠서 조직 운영에 좀 저해가 된다든지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가평정 제도를 통해서라도 직무 재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저희들이 조직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좀 만들어주는 또 제도도 보완되는 가평정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평정 제도를 통해서 조직에 좀 어떻게 보면 운영의 활성화를 좀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수 관련된 분들은 잘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평가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가평가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에 조금 근무 수행이라든지 직무 수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그 친구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경각심이 될 수 있고요. 또 그 친구들을 그런 직원들을 조직에 조금 더 재교육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로 좀 보완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아마 되겠습니다. 이게 그 2019년 서울에서 아마 시행을 했던 걸로 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서울 같은 경우는 가가 받았을 경우에는 어느 정보 조치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성과급 지급에서 제외를 시킨다든가,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호봉 승급을 6개월 제한한다든가 식의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뭐 준비해서 하반기 하신다고 하는데 네, 그런 어떤 준비를 하실 때 네. 그러니까 어떤 그 객관적이고 그다음에 투명하게 해서 그 평가 기준을 잘못 받아갖고 불이익을 받는 직원들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네, 오셔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존경하는 류수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인데 추가로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지금 보니까 가평정제도 그럼 이 지금 준비하시는 추진 세부 내용은 지금 나오시지 않은 상황이신 네, 거잖아요. 인사운영 기본방침에 담았습니다. 예, 그럼 이제 추진 세부 내역이 나오면 그것 또한 자료 좀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네, 의원님. 예, 그러면 이 평가 제도는 절대 평가라고 봐야 되나요? 상대 평가라고 봐야 되나요? 이 부분은 상대평가로 봐야 되겠죠? 네. 이거는 상대평가 상대 평가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수 양가를 나눠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냥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 직원분들이 다 열심히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배분율이 있다면 가를 받으신 분들의 마음은 정말 어떻게 헤아리기가 어려울 부분일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떠세요?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상대 평가, 절대 평가 지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가 평정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세부 취급이 안 나와서 저희들이 지금 아직 구체적인 답변 못 네. 드리겠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 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네, 직원들한테는 좀 예, 사기면이라든가 예, 주변에 네, 자존심 부담금이라든지 부분이라든지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그 평정하시는 분들께서 네, 네. 가평정을 주기가 좀 많이 어려움이 좀 많이 그렇죠. 있다는 당연히 내용도 많이 곤란하실 것 같아요.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가평정 제도는 상대평가, 절대평가도 물론 있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직원들에 대한 그 가평가를 받았을 때 직원이 담는 부담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짜로 어느 누가 봐도 좀 공정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게 네. 평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직무 수행이 지금 이렇게 좀 저희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네, 네. 직무 수행이 진짜로 극히 저조해서 또 예. 수행 능력도 너무 떨어져서 조직 내에서 조직의 그 운영이라든지 분위기를 많이 저해하는 그런 직원들은 네, 네, 이런 네. 제도를 통해서라도 아까 네, 말씀처럼 함께 할 수 있는 직원으로서의 교육이 예, 일단 예. 우선 수반이 되어 있고요. 네, 네. 예, 그리고 그게 안 될 때에는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아까 우리 유수열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미 자치단체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네, 또 네. 그쪽에 대한 그 벤치마킹도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네.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 없게 사실은 네네. 지금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좀 특별시보단 저희는 이제 기초단체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이 되게 조금 예민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느 조직이든 정말 힘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중요한 건 느끼셔야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분이 느끼시지 못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럼 또 이거를 가지고 더 분위기를 더 안 좋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뭐 이의 네. 신청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뭐 이제 맞습니다. 본인을 어필하시기 위해서 이제 뭐 신고를 하신다든지 이럴 수도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또 오히려 일을 하기 위한 조직이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또 이중으로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네. 좀 세부 계획을 좀 정확하게 또 세우셔야 될 것 같고 네네. 또 그거에 대한 준비도 충분히 좀 하시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교육도 많이 해주셔야 예, 전반적으로 보면 정말 필요한 거긴 하지만 이제 아닌 분들에 대한 것도 세밀하게 좀 살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이셔서 네, 맞습니다, 예, 조금 언니. 시기가 뭐 빨리 진행하고 늦게 진행하고를 떠나서 좀 세밀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언니. 그리고 단면 평가 제도 실시 및 운영도 올려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건 언니. 이미 지금 실시는 하고 계신 부분이신 거죠? 이건 네, 운영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이거 지금 현재 실시는 하반기부터 할 예정이고요. 이것 또한. 예, 네, 아직은 네.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님. 네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문조사를 하고 직원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신 건가요? 그때 다음 평가 그때 지금 수렴하시는 거예요? 네. 요 또한 다면 평가 관련돼서도 직원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대충 내용을 보니까 네. 이제 평가 대상이신 좀 고위급, 뭐 4급, 5급 분 승진자들을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동일한 분의 직급이시든지 아니면 상급자라든지 아니면 하위 상급 네. 이제 계신 분들이 그분에 대한 평가를 하는 제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같은 이제 이분에 대해서 알아야 하니까 같은 이제 과라든지 실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근무했던 경험이 평가를 때문에. 하셔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 보면 지금 이제 전체적인 보도 자료를 보니까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네. 이제 뭐 교육청이라든지 파주시 같은 경우는 이러다 보니까 공정보다는 인기 투표로 오히려 전락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많이 나오던데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은 전에 다면 평가 제도가 운영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예 이제 인사 관련된 평가 부분으로 들어갔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다면 평가 제도는 이번에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시행이 된다면 사실은 그 인사 참고 자료로서 활용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기 위주의 영업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상급자라든지 동급자 아까 말씀인 하급자 이런 그 평가 구성도 저희들이 조금 더 선명성 있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님. 예, 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크게 막 프로테지를 차지하진 않지만 참고 자료로 사용을 하실 거고 네. 좀 동등한 위치에 있을 때는 이거를 보고 조금 더 참작을 하시겠다라는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네, 이해를 그렇게 하면 이해해 주시면 될까요?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네. 또한 지금 말씀 이제 다른 제 의원님들께서도 우려하듯이 네. 예, 조금 실질적으로 일하는 문화가 되기 위한 이제 방법이시긴 하지만 네. 이걸로 인해서 서로 간에 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 예, 이것도 세밀하게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님. 예, 그리고 지금 업무 보고 자료에는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네. 어, 24년도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 영향 평가 개선 권고안 중에서 네. 지자체의 지방 공무원 국외 출장 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또 개정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네. 알고 계신가요? 네, 그 부분까지 제가 미처 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지금 문제점으로 발생한 부분들을 보니까 네. 지금 사전 심사위를 이제 보통 이제 공무원분들로 하시는 것 같아요. 국외 출장 시 심사위원을. 네. 근데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해서 심사 공정성 확보가 불가했다라는 부분. 네. 그리고 출장 결과 보고서 제출 여부만 확인하도록 하고 그 뒤에 이제 세부 내역이라든지 적절성, 충실성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였다는 부분하고요. 네. 그리고 부당 지출, 경비, 환수, 부당 지출했을 때 환수 규정이 미비하다라는 세 가지 부분이 이제 문제점으로 발생해서 네. 이것을 이제 개선하라고 지금 권고안이 나와 있어요. 네, 원님. 그런데 이제 이제 국장님도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살피시다가 놓치신 부분도 네네. 있으시겠지만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도 아직 저희 지금 규정 자료가 그대로 네. 지금 수정이 안 되고 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모든 이제 첫 번째 국외 출장 사전 심사위 구성 시 외부 위원을 참여하도록 의무화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이실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께서 권익위에서 또 권고 사항도 있고 예, 예.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보고 저희들이 이제 규정이라든지 그런 심사위원 구성 있어서 외부위원 예. 관련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네. 좀 나름대로 전문성 있는 외부위원들이 좀 영입돼서 지금 말씀하신 공정성, 객관성 있게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네, 그 네. 위원들도 이쪽도 좀 구성할 때 조금 좀 구성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출장 결과 보고서 제출 여부 외에 예. 보고서 충실성 등 검토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되어 네,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부분은 또 이제 살피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또 이 문제점을 또 개선하기 위해서는 또 부당 지출 경비에 대한 환수 규정, 네. 예, 그것도 명시할 수 있도록 네. 지금 이렇게 권고안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네, 의원님. 다시 한번 살펴주셔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오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육상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육상내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올해 들어 첫 임시회기 시작됐는데요. 네. 자치행정국 소속 공직자 여러분들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좋은 일 고맙습니다.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 간략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보니까 보도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2024년 12월 11일자로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개정안이 시행이 됐네요. 네. 알고 계십니까 이게? 그 부분 좀 미처 제 파악이 좀 못했습니다, 의원님. 네, 확인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개정이 돼서 좀 완화가 된 것도 있고 네네. 좀 좀 엄중하게 더 바뀐 것도 있고 한데 네네. 한 가지만 이 중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나머지 네, 는 의원님. 한번 이따가 회의가 끝난 다음에 한번 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규 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르는 과실로 징계 요구된 경우 근무 경력을 참작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 기준을 개선한다. 새로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실 책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내기 공무원들의 공직 적응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의원님.
근데 이제 우리가 한때는 우리 공무원 사회가 신의 직장으로까지 이렇게 선호도가 높았던 직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또 그것도 좀 바뀌어서 일단 젊은 친구들이 공직에 들어와서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제일 어려운 것은 이제 근무 요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도 있을 테지만 저임금 문제가 제일 큰 것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저도.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라든가 어지간한 기업에 가면은 초임 연봉이 5천만 원 이렇게 넘어가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공직에 들어오면은 최저임금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네. 뭐 10년 이상 되면은 어느 정도는 생활이 된다고 하지만은 그 이전에는 이 호봉수가 낮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걸로 이렇게 지적이 되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퇴직자들이 많은 걸로 보는데 이게 보도자료를 보니까 2023년 기준으로 공무원 충청권에만 퇴직자가 7,900명, 한 8,000명 되더라고요. 네, 4년 전에는 5,397명과 비교해서 한 32%가 늘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네, 근데 이 중에서 5년 이하 전연차 공무원 퇴직자 수가 2023년에는 1,990명, 거의 2,000명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전체 25%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전연차. 그래서 전국의 경우에도 6,500명에서 1만 3천 명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4년간 2배 넘게 급증을 했는데 네, 이 초임 우리 공직자들이 처음에 임용을 해서 우리가 이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뭐 제도가 이렇게 있습니까? 물론 뭐 기초교육이 있을 테지만은 그 네네. 외에도 적응할 수 있는 뭐 다른 제도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기본교육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교육을 실시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네. 조직 내에서는 멘토 멘티 제도라든지 이런 걸 좀 통해서 우리 저연차 우리 새내기 공무원들이 좀 조직 내에 조직 분위기에 잘 좀 적응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저희들이 하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우리 그 새내기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랄까요, 이런 것들도 많이 저희 기성 세대와는 다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도 함께 극복해내야 될 과제로 좀 남아 있긴 합니다, 의원님. 이제 아무래도 지금 지금 젊은 청년 세대들은 이 경직된 그런 조직 문화는 사실 적응이 쉽지가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왜냐면, 의원님. 우리가 아이들을 지금은 나만 하나 아니면 많아야 둘 이렇게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가정에서 너무 이렇게 이제 보호하고 이렇게 기르다 보니까 물론 이제 독립심이라든가 자립심을 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젊은 청년들이 우리 일반 사회 기업보다는 좀 또 우리가 관료조직은 좀 경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도 거기다 또 임금도 또 다른 기업보다는 사기업보다는 또 적고 훨씬 적고 네,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중간에 퇴직자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어느 정도 한 1, 2년 정도, 2, 3년 정도 조직에 업무에 좀 숙달이 될 쯤 되면 사표를 내고 나가버리면은 네, 근데 그에 교육시키기 위한 또 비용이라든가 시간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손해를 예.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하면 적응을 제대로 하고 이 사람들한테 대우를 제대로 해서 공직자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마련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물론 이제 중앙정부에서 먼저 시행을 해야 될 테지만은 우리 기초단체에서 우리 중구만이라도 좀 제대로 좀 한번 해보는 거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중구에도 지금 퇴직자들과 신규 임용자들 오면 퇴직자가 이 비율하고 비슷하죠?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육아휴직도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러한 결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인력 충원을 할 때 그런 거에 감안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예산 물론 편성을 해서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해서 10명을 지금 선발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지만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걸 메꾸기 위해서 네, 별도 예산을 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또 그분들이 또 들어와서 또 일을 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평생 안정된 직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일의 업무 효율성도 떨어질 테고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이 생길 것 같은데 어쨌든 신규로 임용되는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좀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하나 더 네, 덧붙여서 이게 우리가 이제 퇴직자들도 그에 비례해서 퇴직자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는 지금 이게 수명이 100세 시대까지 사는 그런 시대가 지금 한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닥쳐왔지 않습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수명이 앞으로 이제 100세가 더 넘어갈 걸로 보여지는데 60세 정년 퇴직을 하고 나면은 한 100세라고 보면 한 40년 정도, 3, 40년 정도를 또 노후를 보내야 되는데 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공직자로서 근무를 한 연한보다도 더 많은 노후를 보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뭐 제도 같은 건 아직까지는 없죠. 딱히 제도라고 말씀드리자면 이제 퇴직 준비 기간이 이제 전에는 공로연수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예.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퇴직하시기 전에 이제 저희들이 교육 제도가 좀 있어서 교육도 가시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제도적으로 뭐 만들어져서 이후의 삶까지 한번 저희들이 어떤 그 제도권 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아직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예, 이게 왜냐면 공직을 퇴직을 하면 물론 이제 다른 사기업보다 이런 데보다는 연금이 있기 때문에 생활에는 별 어려움이 예, 없을 맞습니다. 거라고 보여지지만은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복의 지수와 돈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은 이게 돈의 경제적인 이익을 떠나서 노후를 어떻게 건강하게 보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뭔가 맞습니다. 작은 일거리라도 소일거리가 있음으로써 삶의 활력이 되고 충전이 되고 또 건강 유지가 되는 건데 맞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고 자고 하는 사람들은 잔병 치레도 많이 하게 되고 네, 또 사회적인 문제도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중앙정부에다만 굳이 기대려고 하시지 말고 네네. 국장님께서도 이제 퇴직을 하면은 뭔가는 또 제2의 제2막 제3막의 인생을 준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의원님. 어쨌든 선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면은 그런 네. 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네, 의원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노후에 편안하게 안정되게 또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해주는 것도 우리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본의원은 새내기 공무원들 신규 임용 네. 적용할 수 있는 뭔가 제대로 된 교육 제도를 좀 이렇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네. 또 노후에 퇴직을 하는 노후 준비를 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뭔가 준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를 해서 네.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육상 내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먼저 우리 배덕헌 국장님, 우리 자치 행정국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행정지원과 77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네. 창의적 사고와 소통, 공감을 통한 행정 역량 강화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 열심히 일한 직원 의대 및 행정 혁신, 능력 개발 국외 정책 연수 확대가 있는데 예, 맞습니다. 여기 업무 우수자, 시책 우수자, 모범 공무원 등 40명을 1인당 네. 300만 원씩 해서 국외 정책 연수를 가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매년 뭐 해당되는 이게 사항이죠. 네, 매년 추진했던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그렇죠? 네. 기본 계획 이제 수립됐고 예, 맞습니다. 명수를 좀 늘렸습니까? 네, 작년에 37명이 연수를 다녀왔고요. 네. 올해는 지금 40명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의원님. 3명을 이제 늘렸네요. 예,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이제 직원들 이제 신청을 받겠죠. 예, 맞습니다, 의원님. 네. 또 팀원은 몇 명 정도 한 팀을 이뤄서 가시나요? 보통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제 신청하신 분들 자체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이제 연수 사업 계획을 낼 때
한 많으면은 뭐 한 7, 8명 될 수도 있고 적으면은 30명 될 수도 있고 이거 그렇죠. 자발적으로 저희 자발적으로. 예, 그래서 한 이렇게 팀을 이뤄가지고 팀을 이뤄서 갈 수 있게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몇 월부터 실러가시나요? 보통 저희들이 연수 시기는 한 3월부터 11월로 일단 잡고는 있습니다, 의원님. 네, 그 안에 연수 사업 계획에 이때 따라서 이제 11월까지 하는데 네, 그래도 의회 기간은 이제 좀 살짝 피해가면서 네 맞습니다. 의원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실 예정입니다. 네, 하여간 우리 본 의원들도 해외 연수를 다니고 또 국내 비교활도 가고 그러지만은 네, 본 의원도 누누이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직원분들을 선진국에 이렇게 파견 가서 네, 눈으로 직접 보시고 네. 그래야지 우리 행정을 하시는데 우리 중국민한테 삶에 도움이 된다. 네, 이런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이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이제 근무 성적 평정 제도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의원님. 평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네, 맞습니다, 의원님. 우리나라 이제 근무 성적 평정 제도를 보면은 이제 4급 이상 네, 및 고위 이제 공무원단을 평가하는 성과 계약을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또 5급 이하 근무 성적 평가 제도로 이렇게 이제 나누어 있죠. 그렇죠? 네네. 이렇게 나눠서 있는데 이 이제 가평정 대상자를 이렇게 하신다고 지금 하셨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의원님. 이것이 인간적인 이제 문제도 좀 있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인간적인 문제도 있고 직원들끼리 상당히 참 곤란한 경우도 이제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물론 조직 내에서 이런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은 본 의원이 느끼는 점도 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주민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민원 처리가 이제 들어오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또 본 의원이 다니면서도 직접 듣고 보는 민원도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참 잘해주셨어요. 네, 적극적으로 네, 민원 처리해 주시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라도 이런 가평정 이런 그 결정하는 데 대해서 네, 의회의 목소리를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맞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앞에 일이 밀린 것도 있겠고 그래서 그렇겠죠. 네, 하지만 민원을 제기를 하면은 이 민원은 뭐 때문에 조금 미뤄집니다. 뭐 때문에 이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왜 미뤄지나 이런 것을 분명히 말씀을 우리 민원인들한테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한테도 꼭 말씀을 네.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원님. 네,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의원들이 이거 민원을 제기한 지 언젠데 지금 어떻게 돼갑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도 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대답을 해 주시는데 네, 이런 것도 가평정 제도에 넣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가평정 기준 결정위원회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네, 이제 세부추징 만들 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여러 제도를 좀 보완해서 지금 갈 예정이 있습니다. 예, 의원님. 몇 명 정도 위원회를 만드실 생각입니까? 그래서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은데요. 아까 세부추징이 안 나와서 근데 이제 가평정 기준 결정위원회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객관성과 투명성이 먼저 좀 확보가 되는 그런 위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쯤 저희들이 인원수도 좀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말씀 아직 드릴 수는 없지만 네,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그런 인원에 맞게 저희들이 좀 인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가평정 대상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이 있는데 네. 자, 가평정 기준 되는 이제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네. 본인의 업무를 상습적으로 떠넘기기를 한다거나 네네. 업무를 회피한다거나 합당한 업무의 협의에 네. 욕설, 협박 등 공격적인 태도로 이제 일관을 한다거나 이러한 문제점을 행동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죠. 예, 그 예, 의미가 뭐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신 공무원들은 안 계실 거예요 아마. 네. 이런 거. 하지만 높아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죠. 예, 맞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이걸 하실 때 방금 전에 본 의원이 제기한 이런 민원 처리에 소극적인 업무 이런 것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좀 겠습니다. 그 존경하는 네네. 유수열 의원께서 이제 주 직무급 수당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네. 2024년도 같은 경우가 이제 그 21% 기준했을 때 147개 업무에 이제 165명 네네. 정도가 아마 수당을 받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의원님. 이 업무해서 이 네. 단계가 이제 직원 설문조사 하시고 네네. 그다음에 전 부서장들 평가하시고 네네. 그다음에 주요 직무급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하시는 단계를 거쳐가죠. 예, 맞습니다, 의원님. 이 부서에 배정된 게 있어요. 부서별로 이 한도 TO가 인원 배정을 말씀이시죠? 예. 그는 없어요. 부서별 배정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저희는 부서별 배정은 안 하고 전체적으로 설문조사 자체설문 통하고 통해서 부서장 평가해서 네. 이제 그런 식으로만 운영을 하는. 네, 맞습니다, 의원님. 그럼 저희는 이제 그 주로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지관 공무원 수당에 관련된 규정에 보게 되면은 이제 네. 악성 민원 업무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대외 협력 관련된 사항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맞습니다. 비상근무라든가 이제 장기 출장 네. 그리고 이제 현안 사업 관련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시책을 추진하는 부서 이렇게 주게끔 돼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 비중이나 이런 거를 좀 두시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그런 것들 다 이제 제로 베이스로 놓고 네. 이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사실은 어느 한 그 특정 분야를 사실은 네. 뭐 비율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부분들을 제로 베이스에서 놓고 사실은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이제 본 의원도 그렇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제 그 저희들 협업 부분이 있거든요. 부서별로나 이제 업무별로 이제 협업하는 부분에서 예. 조금 그 의원님들도 지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서별 협업 부분이 조금 미약한 부분이 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주요 직무급에서 이제 평가할 때 이제 중요도나 난이도 그리고 이제 협업 정도도 좀 평가가 네. 들어가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두 번째로 본 의원이 이제 지난해 하고 네. 2023년도 12월 말, 2024년도 12월 말까지 이제 인구수 변화를 좀 봤어요. 네. 하여튼 2024년 12월 말 중구가 이제 2023년에 비해서 1,752명이 늘어가지고 네. 22만 5천 명 정도가 됐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동별로 쭉 보면은 15개 동은 인구가 감소를 했고 네. 은행선화동하고 목동이 인구 증가가 있었습니다. 네. 용두동까지 용두동까지, 세 개. 예. 네. 은행선화동이 5,100명이 늘었어요. 1년 사이에. 네. 근데 올해도 이제 그 은행선화동에 신규 이제 아파트 입주 단지가 또 2개 정도가 더 있는 걸로 본 의원이 파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예. 이 지금은 이제 좀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동에 한 분씩 다 결혼을 시켜 놓으셨더라고요. 17개 동을. 네. 그때 이제 조직 개편 통해서 네. 그 이후에 뭐 신규자 배치라든가 이런 게 좀 이루어진 게 있었나요? 아직 그 결혼 상태 이후에 예. 이제는 혹시나 복직자라든지 지금 아까 지난번에 좀 전에 이제 우리 육선 의원님 말씀하신 한시 임기제 공무원이 선발이 되면 이렇게 조금 저희들이 인력 활용을 좀 하고 있지만 아직 배치는 예, 안 아직은 되고. 지금 네, 배치는 보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은선동 같은 경우는 이제 특이 케이스인데 네. 1년 사이에 5천 명이 넘는 이제 신규 인구가 유입이 됐고 또 올해도 뭐
1000명에서 2000명 가까이 이제 이 두 개 단지의 아파트 단지가 들었으면은 이렇게 해서 네. 업무 가중이 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배치를 할 때 네네.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12월 31일 날 공무원 보수 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하신 거 내용 알고 계시죠? 네, 그 언급된 건 언론 통해서 들었습니다. 네, 언론된 예, 거. 예. 그다음에 육아 휴직 수당이 인상이 되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육아 근무 시간 단축 수당도 연령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6학년까지, 확대가 예. 되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상호교류 이제 필수 보직 기간이 이제 5년을 채워야 되는데 그것도 조금 해지가 됐고, 네, 민원 담당 공무원의 가산점을 해서 민원 업무 수당 가산금도 신설해서 줘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 네, 그다음에 이 경무 기피 부서에 신규 공무원이나 저연차 공무원 배치하는 거를 조금 이렇게 방지하는 규정이 생긴 거는 혹시 아시죠? 네, 그분 작 본것 같은데 의원님 정확하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민원 창구나 재난안전 대응 등 그 고되고 바쁜 업무, 기피 네네. 업무에 장기 재직자 등 행정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우선 배치하도록 하는 네. 사항을 좀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행정과에서 좀 직원분들한테도 요 제도 바뀐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이제 우리도 네. 여기에 맞게끔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제도 개선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 부분들 우리 존경하는 육상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신규 공무원들의 이제 이탈 문제에 대해서 네,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이 규정이 아마 신설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맞습니다. 부분도 참작을 좀 해주시고. 네, 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제 결혼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 그 직급별로 이렇게 쭉 봤었는데 네, 저희들이 이제 신규 저연차 공무원들에 대한 혜택들은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나름 네, 그분들이 이제 이탈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그 6급이나 7급 요 분들이 병가라든가 휴직하는 비율도 상당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의원님. 근데 이제 그분들도 이제 상당수 업무를 해오고 오면서의 또 어떤 뭐 피로도도 있을 것이고 또 업무에 대한 어려움들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전혀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저연차 아니면 고연차로 가고 이 중간 직급에 있는 분들의 이제 그 어려움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분들이 네. 상당수 좀 많이 결혼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의원님. 이제 뭐 10년 차, 15년, 10년 차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 직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생기는 이제 그런 피로감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좀 반전 기회를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한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네, 의원님. 네. 계속 고생 예.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101페이지 기후변화에서 한파 쉼터 확대 운영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작전사항으로. 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155개소에서 171개소로 이제 확충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의원님. 예, 지금 보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는 개소수가 지금 경로당 개소수가 145개죠. 예, 145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확대하시는 것 같고, 예, 맞습니다. 예, 이제 지금 전통시장 고객쉼터가 추가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사무장 여기 네 곳을 이제 밑에 기재해 주셨는데 네. 이제 서로 의견이라든지 이제 상호 이렇게 협력 관계가 다 되어 있으신 상태인가요? 지금 네. 이제 협의는 다 된 걸 돼서 지금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장님.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으로 말씀을 나누신 거예요? 고객님도?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통시장 네 군데에 저희들이 이제 그 편의시설도 지금 냉난방도 설치가 되어 있고 사실은 예. 아무래도 쉼터기 때문에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좀 지정을 해서 혹시 그 무더위나 한파 때 네, 역시 네. 마찬가지로 경로당처럼 행정복지센터처럼 이제 오시는 분들이 좀 쉴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상인회하고 지금 얘기가 다 협의가 돼서 지금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간대는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시간대는 시장 운영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보통은 보통 그러면 한 한 9시나 9시에서 18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9시에서 18시 정도. 예, 아직 시간까지는 정확하게 협의가 왜냐면 태평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네. 24시간 운영까지 아. 저희가 함께 지금 네네.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확정되신 거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세 곳은 9시에서 18시 예, 정도라고 이제 보면 될까요? 예. 그 정도 예. 일상 생활 속에서 그럼 이제 다른 세 곳은 24시간이 좀 어렵다고 이제 하셔서 이렇게 네. 되신 건가요? 아니면 예, 아무래도 좀 24시간 운영이 좀 어려운 분들은 네, 또 네. 전통시장에서 좀 어렵다고 네, 하시면 좀 저희들이 그럼 수준이 좀 어려워서 24시간 운영하시는 분은 어떻게 보면 그 무인 이제 거기를 좀 그래도 관리하시는 분이 상주에 계시는 건가요? 이렇게 돌아가면서라도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그냥 개방만 해놓고 개방만 지금 사실 저희들이 협의된 거는 관리인이라든지 네, 어떤 네. 분이 계셔서 이렇게 좀 네, 하는 건 네. 없고요. 네, 사실 네. 개방으로만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쪽 면에서는 일단 이렇게 개방해 주시는 게 감사하긴 하지만 네. 안전 면에서도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좀 대책은 있으신 건가요? 거기에 있는 CCTV가 좀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좀 어떻게 보면 안전이란 부분들 만약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24시간 일단은 쉼터로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안전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 한 번 더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CCTV가 있어서 예, 저희들이 예. 좀 볼 수는 있지만 예, 네 예. 그것만 가지고 좀 커버가 될지. 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어디든 상황이든 간에 안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열심히 네. 준비하시고 추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이제 작은 문제라도 생기게 되면 오히려 공무원분들은 이중으로 더 네, 힘드신 맞습니다. 상황이 되시니까 맞습니다. 네. 이 부분도 한번 좀 살펴주시고 뭐 비상벨을 바로 설치를 하신다든지 그래서 네. 뭐 경찰서랑 이제 바로 뭐 연계할 수 있게 연결 뭐 예. 시스템을 준비를 하신다든지 해서 좀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정책개발실에서 지금 안전중구 플랫폼 해서 지금 이렇게 인터넷으로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한번 클릭을 해봤는데 네. 지금 이 쉼터 관련해서는 뭐 경로당이라든지 복지센터, 보건소는 올라오더라고요. 네. 근데 복지관 같은 경우는 클릭해도 나오지 않는데 본 의원이 놓친 부분인 건가요? 클릭하면 복지관은 나오질 않더라고요. 저도 복지관 제가 여기 두 곳 되어 네, 두곳 되어 있잖아요. 있는데요. 예, 예. 어디세요? 혹시 복지 일단은 대전시 노인복지관 대흥동에 있는 곳 한 네, 곳이고요. 네. 또 한 곳은 지금 한번 확인되는 대로 좀 말씀 죄송합니다. 예. 두 자료가 곳인데 지금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플랫폼 들어가도 네. 막 이제 막 하나하나 지금 본 의원이 나름 이렇게 클릭을 다 해봤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복지관은 전혀 뜨지를 않아요. 예, 본- 그럼 저희가 특히 이제 한번 한파 확인을- 같은 예.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제 애용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럼 복지관이 더 익숙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맞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전혀 뜨지를 이용하는 않아서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네, 보건소는 알겠습니다. 뜨는데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기타 또 있거든요. 그러면 보건소 한 곳 빼고도 기타가 두 곳이 있을 것 같은데 두 곳은 또 어디세요? 보건소가 두 개서
의원님 요 지금 어디인지를 한번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한번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건소라고 되어 있긴 한데 보건소와 보건 취소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타가 한 곳이 또 추가로 지정됐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 좀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곳은 보건소고 한 곳은 보건지소면 여기 앞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보건취소 옆에 삼별관 삼별관 쪽에 있는 예. 네네. 예. 근데 그것도 아직 이렇게 클릭하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문제긴 한데 일단 네. 그렇게 따지면 한 곳도 지금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않다면 지금 담당자분은 이거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죄송합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네, 저희들이 그런 업무적인 분들의 미숙은 한번 야, 저희들이 잘 챙기도록 알고 하겠습니다. 계셔야 이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특히 네. 이제 본 의원이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네, 저희가 지금 재난관리평가에서 계속 2년 연속, 2회 연속 미흡받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네, 그 부분 보고 받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담당자분께서 정확한 위치도 모르고 계시는 상황이니 이렇게밖에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많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태평시장이 24시간으로 좀 늘어서 한 곳이라도 늘어서 다행이긴 한데 네, 지금 서울 광진구 같은 경우는 24시간 편의점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15곳을 한파 쉼터로 지정해 한 사례가 있어요. 네,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게 시야에도 자주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훨씬 그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노력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네,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난관리평가에서 미흡한 거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도 나와 있어요. 딱 24시간 한파 응급 대피소를 운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네, 다시 한번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전에도 같은 내용이긴 한데 지금 정확하게 장소 위치도 모르고 계시긴 하지만 제가 이제 클릭하다 보니까 네. 옥계 아파트 쉼터라는 곳이 클릭이 돼요. 옥계 아파트 쉼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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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파 여기 쉼터로요. 네. 여기는 경로당에 속하지는 않죠. 그게 경로당으로는 안 돼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알아보니까 기타로 지금 되어 있는 죄송합니다. 그 지금 확인된 것 같은데요. 예, 경로당은 아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예, 그럼 옥계 여긴 아파트 거죠. 쉼터. 예, 맞습니다. 근데 또 보니까 이 쉼터 모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있습니다. 쉼터 모양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두 개를 클릭하면 두 개 다 옥계 아파트 쉼터 그렇게 나와요. 네, 그러면 이제 뭔가 지금 변화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정을 하시든지 지금 보니까 그래서 주소를 봤더니 주소도 그대로거든요. 네, 그럼 한 곳을 두 곳처럼 이제 지정이 된 거라서 지금 본인 의원이 그 두 곳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기타 두 개인 건지 아니면 보건지소까지 포함하셔가지고 나머지 기타 한 개인 건지 지금 저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어서 아마 네. 국장님도 다시 한번 좀 살피셔가지고 이왕이면 지금 플랫폼까지 연결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국민들을 맞습니다. 위해서. 그래서 네. 정확하게 플랫폼에도 좀 올라와야 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또 저희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좀 살피셔서 네, 네, 좀 더 운영에 충실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그리고 82페이지. 네, 의원님. 네, 이 부분도 본 의원이 이제 행감 때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었던 부분인데요. 네, 네, 예,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해서 그때 이제 대안으로 저희 이제 노인 일자리 어르신분들 계시잖아요. 예, 이분들하고 맞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조금 더 확충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의견을 드렸는데 좀 어떻게 계획이 좀 쓰셨나요? 의원님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던 부분들 저희 인지하고 예, 있고요. 그 부분들은 지금 올해부터 저희가 그 노인 일자리가 한번 연계해서 네네. 네, 좀 확대할 예정으로 지금 이미 추진하고 올 예정입니다. 어떻게 연계해서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계획서 나오셨나요? 아직 계획서는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럼 나오는 대로 한번 의원님께 한번 지금 드리도록 본 의원이 하겠습니다. 정확하진 않아도 이미 노인 일자리 결과 나오고 그분들이 일하실 곳이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설명됐습니다. 의원님.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중간에 계획하시면 어떤 분들이 이 일을 도와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선정돼서. 본인들 일자리에서.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잠깐 들어보면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한 사업의 네, 일환으로 네, 지금 네. 말씀하신 반계단을 이렇게 좀 활용하자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 만약에 지금 지금 이 부분도 이제 아무래도 국장님께서 이쪽은 예. 처음 오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재난관리평가에서 미흡했던 항목이거든요. 네네. 추진 실적이 이제 미흡해서 주변과 연계해서 조금 더 추진 실적을 늘리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자율방재단 활동이 1년에 12회밖에 안 돼요. 예, 예. 그래서 이것을 주변에서 이제 노인 일자리하고 같이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이 역할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네. 그럼 그만큼 횟수도 늘고 또 여기 항목에도 되어 있어요. 일자리 취업 이런 부분들하고 안전을 같이 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민간 업체와 함께 협업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예, 개선 방안에서 답을 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변화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많이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금 사실은 제가 이제 부임해서 아직 정확한 그런 말씀들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지금 사무감사라든지 지적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네, 이제 맞습니다. 말씀드렸으면 네. 미리 준비하셔서 이미 이제 25년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럼 네. 이미 이제 계획이 서고 이제 노인과하고 맞습니다. 서로 이제 협의가- 연결하시고 네. 또 민간으로 해서 노인 일자리 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랑 같이 벌써 의뢰를 해서 어느 정도 투입을 하실 거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 분들 취업도 하셨어야 되는데 네. 좀 너무 아쉽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지금이라도 좀 듭니다.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그래서 꼭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네, 의원님. 예, 예. 비상시 대피 민방위 시설 장비 뭐 이렇게 해서 쭉 유지관리에 올려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24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대피 네. 시설 같은 경우는 24년에는 88개였는데 지금 87개소로 줄었나요? 줄어서 이렇게 지금 올려주신 거죠? 네, 한개소가 지금 어디가 줄은 거예요? 네, 의원님 말씀하신 그 대피 시설 중에 그 유천이 또 예, 의원님 그 루이스 호텔이라고 문창동에 있는 재개발 지역 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거기가 이제 한개소가 철거를 줄어서, 해서 네. 네. 그래서 더 지정 줄으신 해제가 거네요. 됐습니다. 네. 예, 이제 이 상황을 알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중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네. 대피 시설을 보면 그대로 88개소가 나와요. 그럼 이것도 같이 수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중촌동에 의원님이 하나 더 추가돼서 사실은 이제 그럼 숫자는 88개네요. 네. 근데 왜 87개로 올리셨어요? 의원님께서 아마 드린 자료가 아마 그 작성된 시점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로 보시면은 의원님이 네, 한개소 네. 주는 게 맞는데 네. 예, 그 이후에 또 한개소가 추가 신청이 돼서 아마 홈페이지에는 이 자료가 보통 몇 월에 완성되시는 거예요? 이 업무 보고니까 1월 아닌가요? 일을 업무 보건데 예. 자료가 만들어지고 아마 의원님께 주시려면 보통 예산 성립하고 나서니까 그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선정된 거는 의원님 그 요게 이제 11월 말 기준 아마 의원님께서 자료를 미리 예, 업무 아마 보고. 업무 보고를 만들어서 네, 네. 의원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점의 차이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예. 이제 그 시기가 있었잖아요. 좀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네. 사이에도 이제 다른 과도 보면 와서 수정을 해주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수정을 네.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비상급수 시설도 지금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48개소인데 지금 여기 올려주신 건 46개소예요. 여기도 이 상황대로 그냥 하면 되나요? 그 사이에 또 변화가 있으셨나요?
그대로 받는 거죠. 네. 예, 큰 변화 없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두 곳이 줄었네요. 네. 그럼 여기는 어디세요? 네, 의원님 두 계속 줄은 곳은 급수시설 그 호수샘물 목동에 있는 거고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거기 철거하면서 예, 없어지신 건가요?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은행선화동 이제 호정장에 이제 재개발 지역 여기도 마찬가지. 아, 예, 재개발 이렇게 두 개소가 지역에서. 지금 사실은 지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두 곳이 이제 줄은 거네요. 네. 그리고 이것도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중구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을 해보니까 이 비상급수 시설은 46개소라고 이제 올해 기준으로 봐도 15개소만 뜨거든요. 중구청 홈페이지로 저희- 들어가서 재난으로 해서 들어가서 보면 이제 분야별 정보가 나오잖아요. 네. 예, 거기에 비상급수 시설을 클릭을 하면 네. 15개소밖에 안 나와요. 의원님 거기에는 음용수로 이제 개방한 곳이 있습니다. 네, 예, 네. 아마 그 이제 마실 수 있는 예, 거. 음용수 할 수 있는 거기만 아마 지금 그러면 이렇게 이제 조금 분야를 나누셔야 되지 네, 않을까요? 맞습니다. 여기는 네. 그냥 비상급수시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여기 지금 기재해 주신 거랑. 네네. 여기 들어가면 똑같이 그냥 15군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자체를 좀 세부로 해서 뭐 좀, 음용수로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구분을 해 주셔서 홈페이지도 좀 국민들이 보시고 지금 이게 정보를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알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네. 당연히 직원분들은 아시니까 그래서 네. 이분들 이렇게 쉽게 좀 활용하시고 찾아보실 수 있도록 좀 홈페이지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그리고 민방위 장비 같은 경우는 올해는 그냥 장비 유지 관리라고 하셨는데 네. 작년하고 조금 이렇게 장비 개수가 좀 변화가 있나요? 의원님 방독면 같은 경우가 이제 폐기가 되는 연도가 다가오면 네. 폐기하고 새로 구입하는 상황에서 그거만 좀 변화가 있고 나머지 장비들은 거의 유지 관리만 하고 있는 그럼 상황입니다. 지금 방독면도 민방위 장비에 속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여기 구분해 주신 거 보면 네. 구분해 주신 거 보면 24년도 같은 경우는 민방위 장비 따로 해 놓으셨고 방독면 따로 이렇게 그 개수를 따로따로 기재를 해 주셨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올려주신 것도 보면 민방위 장비 유지 관리라고 해서 따로 분리해 주셨고 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한 속학이긴 하지만 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623개가 올라왔었어요. 민방위 장비로는. 장비로 예. 예. 그리고 방독면은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개수가 올라오셨었는데 네. 지금 이렇게 같이 포함된다는 거는 민감위 장비는 따로 또 있다고 본의원은 해석이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 말씀하신 게 좀 이제 의원님 보시기에 민방위 이제 장비 물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굳이 구분을 짓자면 이제 민방위 장비와 또 화생방 장비 이렇게 좀 구분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민방위 장비 물자라고 하면 이제 사실은 방독면까지 포함된 부분들을 의원님께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의원님 보시기에 조금 더 잘 보실 수 있도록 좀 내용을 좀 잘 구분을 수정하도록 하셔야 될 것 하겠습니다. 같아요. 네. 같이 속하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에 그냥 네네. 거길 본다면 민방위 장비에 623개가 아니라 막 거의 사실은 2,000개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예, 전체- 방독면만 해도 1,200개가 되는 거예요. 12,000개가 되는 거예요.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쵸. 거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방위 장비 물자 보유 현황으로 저를 볼 때는 이제 12,000개가 넘는 예, 13,000개까지 그쵸. 됩니다. 그래서 예, 방독면이 포함된 걸 말씀드렸는데 예. 네네. 그러면 조금 기재하실 때 구분을 해주셔서 아예 장비 종류라든지 네네. 이렇게 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네. 좀 안전 부분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정확한 개수나 위치는 맞습니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럼 방독면 같은 경우도 내구 연한이나 이런 게 있나요? 폐기 기준이 있어요? 네, 내구전환이 있습니다. 10년인가? 내구전환 10년입니다, 의원님. 10년이요. 네. 그러면 이제 내구 연한 기준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보다가 이제 수시로 1년에 뭐 한두 번 1, 2회 정도 확인하셔가지고 조금 이제
깨졌다거나 이렇게 하면 폐기를 하시는 건가요? 보통 저희가 그냥 유효기간으로 지금 보고 사실은 왜냐면 예. 폐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보통 12,300개 정도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 네, 네, 그걸 일일이 볼 수가 없어서 그 유효기간을 가지고 저희가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좀 교체하고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그렇게 이제 하시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구입을 신규로 하셨어요? 네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개수는 안 맞지만 냉구 연한이 지금 지난 거를 폐기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예, 건가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구매하실 계획이 얼마나 있으신 거예요? 우리 올해는 200개 지금 올해는 현재 200개 예, 정도 폐기해서 새로 예. 그것도 내구 연한 기준으로 네, 해서 맞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세세하게 관리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처음에 아까 재난 관련해서 지금 자료 부분들 있잖아요. 위치란 네, 그것도 위치라든지.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재난 안전 평가 등 이 안전 부분은 지나치지 않을 정도 그 이상으로 강조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수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수열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재영향평가 사전 협의제도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그 재영향평가 사전 협의제도 내용을 보면은 네. 우리 안전정책팀 그리고 재예방팀, 자연재난팀 공이 다 관련이 있어 네. 보이거든요. 네. 근데 어디에도 업무보고 책자에는 내용이 없어서 예. 질의를 따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재영향평가 사전 협의제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지? 예, 그 내용은 저희가 재영향평가 사전 협의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좀 아직 부임한 지가 좀 얼마 안 돼서 그 내용 자체를 예, 사실은 예. 지금 아직 업무보고에 수록이 못했습니다. 예. 재영향평가 사전 협의제도는 개발 사업이 재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지역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네네. 23년 1월 30일에 개정이 돼서 7월 3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사전에 재발생 가능성과 영향을 평가하여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그 평가 내용은 해당 사업의 지역의 홍수, 산사태, 지진 등 자연 발생 가능성에 대해 미치는 영향, 재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설계, 방지 대책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거든요. 네. 보면은 다른 지역과 달리 우리 중국 같은 경우는 32개 지금 재개발 재건축 맞습니다. 진행 중이고 계획 중인 계획 걸로 중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4곳이 착공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직원분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와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그 대전시 안전정책과에서 재영향평가 합의제도 운영에 대한 감찰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직 그 내용은 보고를 못 받으셨죠. 네네.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재영향평가 총괄부서가 재난안전과인데도 불구하고 사업 승인 부서의 협의 내용 이행 실태 자체 점검을 요청만 하고 직접 점검 미실시, 법정 서식인 재영향평가 이행 실태 점검 체크리스트 미작성 등 해가지고 3건의 주의 그리고 1건의 시정 조치가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실태 관리가 소홀한 걸로 네. 판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뭐 그 이후에 또 뭐 새롭게 준비하신 건 혹시? 네, 지금 잠깐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재영향평가 협의 관련돼서 감찰 지적사항 말씀해 주셨고 또 예. 그 내용 조치가 좀 이루어진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의원님. 예, 지금 네, 이제 자료를 보고 그러면은 있는데 예. 그 어느 부서에서 지금 이거를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그럼 우리 팀과 총괄은 지금 현재 재난안전 전체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난효과 사업 안전팀에서 안전팀에서 자연재난팀 정책 자연재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팀은 네. 자연재난팀에서, 예. 예. 그리고 또 그 관리자, 그러니까 재해 영향 평가 협의할 때 관리자가 그 교육을 또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그렇게 알고 교육을 있습니다. 지금 다 받도록 지금 하고 계신가요? 네, 그런 시행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조치 결과 그 지금 시행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금년에도 그 재개발 재건축 착공이라든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곳을 지금 있으실까요?
신규로 신규 착공. 그러니까 착공을 할 곳. 지금 올해 신규 착공하는 곳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아직 재개발 사업에서 신규로 착공한 올해 착공하는 곳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아마 금년에 착공하는 곳이 없어서 그 업무 보고에는 그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 같은데 예. 이미 지금 착공한 곳 네 곳이 다 지적사항을 지적사항으로, 받아온 예. 곳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에 대한 준비는 잘 하고 계셔야 될 것 같다 싶어서 아, 다시 네. 한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그래서 부분 잘 챙기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그에 대한 어떤 그 체계적으로 좀 수립을 하셔가지고 네. 예, 업무 보고에도 좀 담으시고 네.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비를 좀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요새 그 우리 재난안전과에도 사회복무요원을 관리를 하고 계시죠. 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그 우리 주민복지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 예, 같다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1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죠. 예. 중에서 그런데 그분들 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관리는 지금 그 각과 사회복지시설 쪽에 많이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복지정책과와 지금 재난과에서 지금 복무하고 급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얼마 전에 그 서울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그러니까 연예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관리 소홀 그다음에 그 근무지 이탈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좀 사항으로 인해서 언론에 크게 대수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재난과에 있는 그분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중구청에 돼 있는 그분들에 대한 거를 한번 그 관리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예. 한번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수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님. 네, 의원님. 81페이지에 안전 분야 안전 감찰 강화로 중대 시민 재범 볼게요. 네, 의원님. 중대 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현행화 및 안전 관리 계획 수립을 연 1회 3월까지 완료를 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 네, 3월 써는 거는 네, 또 시기별 상황별 중대재해 예방 치료 예방 자료 및 체크리스트 배포.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해볼게요. 네. 체크리스트 하면 점검 내역이겠죠. 점검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그렇죠? 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연 몇 번 배포를 합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그 예방 자료라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체크리스트 배포는 필요할 때마다 저희도 수시를 하고 있고요. 예, 예방 자료 같은 산업재해 예방 자료를 배포하는 부분들은 전체 저희 매월 그 전 부서에 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좀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 2회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렇습니까? 제 관련된 그 예, 배포한 예방 자료 배포한 예방 자료 배포하는 예. 부분들은 수시로 배포하고 있는 거예요. 의원님 말씀하시려면 체크리스트가 1년에 2번 전 점검할 때 필요했던 리스트가 네. 되겠고요. 예, 제가 말씀드릴 때 좀 두 개를 혼동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방 자료는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내려오는 자료가 있으면 네. 수시로 있는 부서 관련 부서에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의원님. 예, 예, 예. 또 각 동에 네. 안전 파수꾼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제 의원님. 17명이니까 각 동에 우리 이제 공무원들로 네. 이루어진 17명이에요. 예, 맞습니다. 내가 이제 몇 개 동을 어제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네. 안전 파수꾼이 누구로 돼 있나 했더니만 안전관리 담당이 근무를 하시더라고. 예, 보통은 그래서 각 직접- 동에 지금 그렇게. 직접 통화를 해봤어요. 예, 통화를 해봤더니 잘하고 계시더라고. 네, 홍보 자료 또 교육 자료 같은 것도 직접 아파트 네, 관리 사무소에다가 직접 갖다 주시고 네. 그런 거를 얘기를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 들었어요. 그래서 이 파수꾼이 우리 공무원으로 지정돼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열심히 하시는구나. 네, 이렇게 알았습니다. 네, 재난 발생 사전 예방 대응 체계 정립 좀 볼게요. 80페이지에 이게 이제 26년
내년까지 네. 전담 인력을 배치를 한다고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상시 원님. 재난 안전 상황실 운영 모니터로 강화. 네. 우리 중구에서는 아직 만들지 않았죠. 네, 지금 아직 그 전담 인력 배치는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님. 네. 그렇죠. 네.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주간에는 우리 담당 부서가 하고 네, 맞습니다. 이제 재난 안전까지 했죠. 네, 맞습니다. 또 야간하고 공휴일은 네. 이제 당직하는 이제 공무원이 네, 맞습니다.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까?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거는? 지금 말씀 잠깐 해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재난 안전 관련된 중요성이 지금 사실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현재 전담 인력을 배치하라는 지금 그 내용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까지는 전담 인력을 배치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전문성 있는 그 인력 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운영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이제 재난관리 시스템 네. 또 국가재난 안전통신망 이런 내와 또 경찰 또 소방서 네. 유관 기관과 이제 정보를 이제 공유해서 네. 지역 내 재난 관련 정보를 이제 수집하고 네. 또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상황을 파악해서 체계적인 재난 대응 업무를 수행하려고 이걸 만드는 것이잖아요. 예, 그 목적이 그렇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네. 앞으로 인력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전담 인력을 하려면 인력 확충이 일단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님. 네, 그래서 그 부분들 한번 저희가 조직부서하고 인사부서가 좀 협의가 좀 이루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담 인력 배치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선적으로 인력 관련된 확충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예, 관련 부서와 좀 협의가 좀 그렇겠죠.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담 인력을 지금 재난안전관리과 직원들이 하기는 업무가 또 벅차고 네. 그러니까 어떠한 인력에 대한 조치가 좀 있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육상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원님. 업무 81쪽을 좀 봐주세요. 네. 맨 밑에 안전 분야 안전 감찰 강화로 중대 시민 재예방. 근데 민간 산업 재예방 안전 파수꾼 지정 17명 이렇게 해놨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마찬가지야. 극동인 안전. 예. 오늘 그 아까 잠깐 우리 이영수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안전파수꾼 17명이 지금 현재 예. 지금 의원님 가지고 자료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직원입니다, 의원님. 우리 직원입니까? 예예. 이제 안전파수꾼이라고 해서 이제 재난안전 담당자들이 동해에 있습니다, 의원님.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그 직원분들이 사실은 안전파수꾼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이렇게 자원봉사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네네.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안전파수꾼 한다? 예, 맞습니다. 동네 각 행정복지센터에 한 분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각 동에 재난안전 담당자들로 안전파수꾼이 지정이 돼서 지금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원님. 예, 그렇습니까? 네, 그럼 그 다음 페이지 83쪽을 좀 한번 봐주세요.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한번 질의를 하셨는데 네, 비상급수 시설이 46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해마다 관정 청소도 하고 수질 검사도 하고 하는데 네, 이게 만약에 전기가 단전이 됐을 시에 비상시에 전기가 단전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일 먼저 비상이 되면은 단전, 단수, 통신 이게 다 단절이 될 텐데 네, 이때 이게 비상 발전기가 가동이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럴 시에 대비해서 이 발전기 작동은 1년에 몇 번씩 점검을 합니까? 네, 분기별로 지금 아까 의원님 말씀해 주시는 그 점검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거는 재난안전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이 점검은? 예, 저희가 직접 네, 비상급수 시설 관련돼서 네, 직접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게 우리가 비상시에는 막상 닥치면은 이게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 화재라든가 이럴 때라도 이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럴 시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좀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되는 기계라는 것은 항상 이 한 2, 3개월씩만 이렇게 사용을 안 하고 세워놔도 네, 맞습니다. 뭐 습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녹이 쓴다거나 해서 바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네. 뭐 어떤 기계들이 다 같은 경우인데 이런 거 대비해서 사전에 좀 철저하게 좀 이렇게 점검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우리 관내는 보문산이라는 이 좋은 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이제 가끔 우리가 그 보문산 때문에 피해도 보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게 집중 호우가 쏟아지다 보면 이제 우기에는 이게 산이 있으면 이제 구름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산에 이제 부딪히면서 이렇게 집중 호우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문산에 이제 그래서 집중 호우가 식장사라고 한 번씩 쏟아지는데 그 주변에 이제 수목이 지금 아름드리 수목이 상당히 많이 커서 과거에는 우리가 한 20, 30년 전만 해도 뭐 나무로 이렇게 우리가 난방도 하고 이렇게 사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산에 나무가 없었는데 지금은 수목이 상당히 많이 우거져서 아름드리 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제일 위험한 위험목이 지금 되고 있는데 네. 과거에 우리 대사동의 형통사 앞에 한 10년 전에 산사태가 크게 난 적이 한 번 있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예. 먼저 제일 먼저 그때 당시에 구청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가봤었는데 네. 이게 산사태가 난 것이 원인을 보니까 수로가 반대편으로 흘렀으면 물길이 흘렀으면 괜찮았는데 이쪽 바깥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물이 침수가 되면서 그 절개지가 무너져 내리는데 무너진 이게 강도가 아름드리 나무들 때문에 더 무게가 네네. 충격이 컸더라고요. 근데 예. 빌라 4층 빌라 하나가 그냥 다 흙에 절반 이상이 묻혔는데 예. 뭐 아마 사람이 주관이기 때문에 다행했지 야간이었으면 아마 인명사고가 상당히 많이 났을 예. 걸로 그때 보여지거든요. 네. 1층, 2층까지도 그냥 토사가 꽉 찼으니까 네. 빌라가. 그런데 보니까 결국 나무가 제일 주된 원인이 됐더라고요. 나무가 예. 크다 보니까 이 비가 오면 특히 이 나무의 무게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쏟아지는데 지금도 우리가 보문산 둘레를 보면은 이런 위험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 위험지가는 철조망을 치고 이제 방호벽을 하고 철조망을 해놨는데도 그 정도 방호벽 철조망 갖고는 산사태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공원과에서 이제 나무 제거는 공원과에서 해야 되겠지만은 네. 일단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이게 집중 호우 전에 보문산 일대 주변에 네. 이제 소방도로가 거의 다 났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다 났습니다. 그게 소방도로를 내면서 절개를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급경사지에 나무가 있는데 상당히 위험해서 부사동 부사 어린이집 있는 그 뒤에 바로는 몇 번 나무를 이게 제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2, 3년 지나면 또 크고 막 이러니까 원래 숲이 우거지다 보니까 토양이 이제 거름이 많다 보니까 나무의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지금은. 네. 그래서 이 주변 보문산 주변 전체를 한번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네. 공원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예. 우리가 이제 사유지나 국궁유지라도 이연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제거할 수 있는 제거해줄 수 있는 조례가 우리가 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좀 공원과하고 협의를 좀 해서 사전 네. 점검을 좀 해가지고 이런 위험목은 사전에 좀 제거를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좀 준비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공원과하고 잘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처럼 특히 위험목 같은 경우에는 사전 제거될 수 있도록 네,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 여름에도 우리가 재난이 없고 안전한 그런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육성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설명자료 80페이지에 네, 세 번째 단락이에요. 네, 안전문화 확산 관련해서 이제 보이는 소화기 73개소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이게 구에서 설치한 거예요? 아니면 소방서 거랑 같이 포함된 수치인 거예요? 아니면 신규 설치예요? 구에서 신규 설치한 그 개수가 되겠습니다, 의원님. 신규 설치한 곳을 네,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네,
그 주택용 소화기 소방시설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125가구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매년 해왔던 사업이죠. 이 부분은. 예,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이제 그는 이제 예, 매년 이것도 마찬가지 예, 시행되는 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통해서 추천받은 통해서 취약계층 같은 추천받은 경우에 예, 취약계층에서. 추천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로 이제 그러면 소화기하고 감지기에 한정이 돼 있는 거죠. 예, 소화기하고 그다음에 감지기 이렇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이제 있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이제 최근 3년 저희들이 이제 화재 통계를 보게 되면은 이 설 이제 명절 연휴 기간이요. 특히 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최장 9일까지 되는데 맞습니다. 이 연휴 기간 동안 이제 다가구 이 주택 밀집 지역이나 이제 아파트에서 화재 발생률이 한 45% 정도, 그다음에 인명 피해가 한 80% 정도 이 발생이 됐다는 통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지자체에서 이제 그 연휴에 대비해서 이제 다중시설 점검도 하고, 네. 그 이제 취약계층에 이 보급된 이 소방 시설 관련된 부분들도 점검도 하고 하는데, 네. 저희 구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 아, 그 점검 계획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연휴 이제 대비해가지고. 앞두고 나서 이제 네.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점가 그리고 이제 이 주택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아파트 네. 이제 화재 경보 이 대비해서 네. 이제 방송하는 거라든가 이제 안내 수칙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홍보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께서 이제 취약 시기 말씀해 주시는 네네네. 이 명절 때가 제일 취약 시기로 예, 말씀해 예. 주시는 부분을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점검이라고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지만 예. 네, 지금 현재 동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을 통해서요. 네. 좀 이게 동에서 점검을 하더라도 이제 한계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유관 기관들하고 보통 이제 여러 지자체들에서 이 동 인력만으로도 한계가 있고 구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네. 좀 협업을 하셔서 네. 좀 이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석계동에서 한 번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인명 피해도 발생하고 네. 그 초기 단계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은 그쪽 지역이 이제 도로가 많이 협소하고 네. 이제 소방도로도 이제 소방차 진입이 안 되는 곳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거기도 초기 단계에 소방차 진입에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불법 주정차 주정차 때문에.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 명절 연휴 기간에 만약에 이제 발생이 안 돼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모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제 그 연휴 때다 보니까 불법 주정차들 골목길을 막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그 통장님들을 통해서 조금 안내를 해서 이제 계도를 좀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이제 그 한파 쉼터하고 더위 쉼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지난해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은 경로당을 한파 쉼터나 더위 쉼터로 지정한 거는 5개구에서 중구가 유일했었고, 네. 그다음에 지난해 법 개정돼 가지고 그 안심 숙박업소, 민간 숙박업소를 이제 쉼터로 지정하는 건 서구가 유일했고, 지금 상황은 어떠세요? 지금 5개구에서도 경로당을 지정을 했나요? 아니면 저희만 지정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혹시 타구 실제 빠뜨린 거 있어요? 아직 없지.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타구는 네, 그럼 저희가 저희는 유일하게 이제 지금 올해도 이제 경로당은 민간 숙박업소는 없고, 네, 아직은 아직은 없고요. 없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그 쉼터라든가 이 운영 혹시 사용 지침 같은 게 있어요? 운영하는 지침? 한파 쉼터나 더위 쉼터에 대한 관리라든가 운용에 대한 관리 지침 같은 거. 세부적인 지정 관련된 지침은 지침만 진짜, 있고 예, 사실 실질적으로 운용에 대한 거는 없죠.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로당, 특히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외부인 출입이 실질적으로는 차단이 돼 있잖아요. 원천적으로 많이. 네.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지정만 하고 실효성이 없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복지관 문제라든가 이 그 경로당
그다음에 전통시장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 네. 한번 그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 운용에 관련된 네. 지침을 한번 만들어서 이게 그냥 지정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개선을 해나가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그런 잘 부분도 검토해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주시고 네네. 어제 분의원이 이제 그 기획공부실 관련해서 이제 정책 실명제에 관련돼서 이제 지적을 드렸던 사항이 뭐였냐면은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업데이트 주기가 이제 7월, 1월 이렇게 두 번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그 홈페이지에 이제 그 위치라든가 이 시설의 이제 종료들을 이렇게 명기를 해 놓으셨는데 네. 물론 이제 업데이트 주기가 있을 거예요. 그걸 네, 매일 할 맞습니다. 수는 없는 부분인데, 네. 근데 이 업데이트 주기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이 게시를 하고 알리는 이유는 저희들 이 공무원들이나 공직자분들이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이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이게 올려놓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안 돼 있고 몇 년 전 자료나 몇 달 전 자료 지금 현실화가 안 돼 있다면은 이 정책의 수혜자들이 왔을 때 이 방문 횟수가 좀 줄어들고 또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도 좀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조금 이제 그 일이 번거로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기존에 하고 계시는 업무도 있으신데 이제 이 업무까지 신경을 쓰시려면 좀 과중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는데 이왕 하시는 일이니까 그 수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업데이트라든가 그 현행화 작업을 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시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해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의를 선포합니다.